영풍정밀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6%, 영업이익은 25%가 증가했습니다. 모범적 수주 잔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스캡티시즘의 정신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9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는 15.5%, 즉 약간 낮게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19.7%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15%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5.7%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주 업종에 해당하는데요. 수주상 수주잔고에서 그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불만족입니다만은 회계 기간이 들어간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수주 총액은 전기에서 2월 된 수주 잔고에서 3분기까지의 수주 총액, 그거를 수주 총액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납품액을 빼서 수주 잔고가 696억 원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매출액이 599억 원이 요게 일치를 합니다. 이런 모범적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루프트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8.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2.2% 더 증가해서 이것으로 봐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스루프트 환산 재고는 6.7%밖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스루프트 관점에서는 재고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루프트율은 0.7% 하락을 했고요. 현장 운영비용과 판매관리비인 운영비용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원가 TOC 생산성은 0.03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5억 원대로서 2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억 5,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재고보다 연초 재고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7억 1,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 꼭 한 100억 원대를 쭉 유지하다가 11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120억 원으로 조금 증가를 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그 원재료의 그 사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WCAI인데 원칙적으로 그 표준적인 재고 변동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8.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그 금액상으로는 11%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1.6%가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1.6%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2차적인 추론으로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펌프란 것이 주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수 주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물 가격 그 가격 추이는 좀 얘기를 공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킬로그램당 뭐 주물 단가라든지 이게 이 18.2% 증가한 것으로 봐서
또 손익계산이나 또 가공 비율을 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크게는 아닐지 몰라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인데요. 그 차이가,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34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BWCAI의 증감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 원재료의 사용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WCAI 위에 이거야 되는데, 가공비 비성분 내역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내려가면 매출이익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조정 작업을 했다라고 곡해가 아니고 오해,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의구심을 당연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주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2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20.6% 금액 상승을 했고요. 직원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3분기 말까지 5,620만 원인데 연말까지 7천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 인상률을 20.6%나 크게 인상시켜 준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중소기업 규모에서 뭐 임금이 나름대로 상당히 현실화를 많이 시켜줬다. 특히 2022년에 그 인플레 상황 속에서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해 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외주비가 10.9% 증가했습니다. 외주비는 좀 짜게 올려졌다, 이렇게 또 보아지기도 하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WCI 회전율이 3.5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 기업이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중 추론인데요.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1, 2차 추론 원재료 가격 상승과는 모순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순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 제품 판매 가격은 그만큼 인상시키지 못한 결과, 거꾸로 그래서 0.7%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비성분 데이터 비교에서 가공 비율하고 원재료 비율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말하자면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논리라는 논리 도구로 한번 논리를 생각해 보면 충분조건 논리라는 단순한 것인데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풋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합니다. 이것은 분석 경험상 이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을 때 성립되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와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나 제품 판매 가격 추이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되고, 그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지만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 내부 심사나 내부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주물 가격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800억 원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이 104억 원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고가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100억 원 정도 남는 거로 만족을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 재고를 좀 줄여라,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든지 또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영업이익은 그 88억으로 줄어듭니다. 89억 정도 되죠. 그래서 원가 회계의 그 가장 그 문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원가 회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매번 그 각 기업체 그 할 때마다 좌측은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를 WCI 회전율을 상승하라고 바벨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루풋 관점으로 그 예상을 하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에서는 그 이 800억 정도인데 745억이면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89억 남는 거로 되거든요. 이것이 그 이 스루풋 회계의 또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그런다면, 대당 가격으로, 그러면 남는 게 그 이 8,970원 남는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판매 가격을 더 올리지 않더라도 그 이 재고 회전율을 4.5회전 2.3%만 증분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그 77,855원 상당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그 판매 가격은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진행 중인 지금 제공품을 빨리 끝내 가지고 수익 인식, 매출 인식을 더 해가지고 그 매출 청구를 더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 800억 하는 보다도 적은 금액으로서 100억 원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생산을 감소시켜 가지고 재고를 줄인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그 금액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루풋 회계는 재고의 증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서 손익계산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12,500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보다 3,440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부 가격 대비 57% 선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런 양질의 기업은 장부 가격 수준 정도로 올라도 무방한데 아닐까.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현금 상황이 충분하고 유동자산, 그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주 내용을 보면은 유중근 씨가 6.27%, 장영진 씨가 5.71%, 유미개발이라는 데가 5.41%까지 있고, 외국인이 그래도 6.77%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영풍정밀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중소기업 중에서 그 수주 산업으로서 수주 잔고를 아주 모범적으로 그 공시를 했다는데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